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번에는 수능을 상상시켜 드릴게요. 수능장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현역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길래 그렇게 긴장이 되고 잘하던 사람이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하다가 그날 대박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미래로 갔다 와 볼게요.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 자, 11월 16일이 됐어요. 야, 상상만 해도 갑자기 긴장감이 좀 올라오죠. 요즘 그 막판이고 오늘이 D11일. 뭔가 숫자가 기분이 좋죠. 1이 두 개나 있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11시 막 11분 이런 거 스크린샷 찍고 놀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금 또 11시 13분이네요. 오, 3은 안 되는데. 네. 아, 2분 전에 찍을까. 어쨌든. 자, 그 민민우님께서 매년 그 수능장 시뮬레이터 올리시잖아요. 그런 거 진짜 도움이 되는데, 이번엔 더욱 현장감이 느껴져서 영상을 보기만 해도 좀 긴장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지, 시험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이 돌아가는지는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도 뭐 수능장에 정말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돌아가는지가 이미 빅데이터로 셀프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트렌드와 맞춰서 가능한 경우를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그런 거를 미리 경험해 보는 거랑 만났을 때 바로 현장에서 대처하는 거랑 정말 난이도 차이가 크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긴장감이 당연히 올라와요. 긴장감이 언제 올라? 그 괴리감 있을 때 올라가죠. 근데 본인의 상상한 거랑 현실이랑 이렇게 괴리가 생기면 당연히 긴장감이 올라가겠죠. 그니까 최대한 상상을 다양하게 해봐야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예측을 한 데이터가 있는데 괴리가 커버리면 되게 멘탈이 나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나온다 했는데 이거 안 그렇네? 난이도가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어렵고 저기서 어렵네? 하는 순간 진짜로 체감 난도가 몇 배로 올라요. 진짜 손이 덜덜덜 떨리고 손에서 땀 나는 분들은 손에서 땀 나고 옆에 애들 막 갑자기 다리 떨기 시작하고 그러면 멘탈 같이 흔들리면서 지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면 결국 아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조금 아주 사소하게 다르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자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대비가 안 돼요. 공부량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사설 컨텐츠에서 대비해주는 유형은 그 기존 기출 같은 데서 육구평 변형하고 반영해가지고 그냥 그 트렌드를 맞춰서 해줘야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은 그거를 대비해줄 생각이 없어요, 사실. 난이도를 올린다는 건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가 올라간 거지 방향성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벡터 느낌으로 봤을 때 벡터의 크기는 얘네들이 큰데 어쨌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비가 사실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예측을 아예 안 하거나 정말 다양하게 상상해보기. 그걸 시뮬레이팅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변수들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어쩌지라는 무작정의 걱정보다는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럼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렇게 되면 나 긴장하겠네? 알고 가야겠다. 이런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어났을 때 행동 강령 같은 것도 포함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자 보자. 보통 9시, 아니 6시쯤에 일어나야죠. 이때 일어나면 잠든 시간에 따라서 컨디션이 확 다르겠죠. 막 몇 시야? 그 막 전날 10시에 누웠는데 잠드는 거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완전 깨어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막 2시 이때 막 뒹굴뒹굴 거리다가 3, 4시간밖에 못 자고 눈 떠보니 아침이야. 아,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못 잘 수도 있죠. 진짜 한 4시쯤에서야 겨우 눈 붙였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려가지고 헉, 수능이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중에도 수능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잘 봐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때부터 멘탈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하루 동안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해서 멘탈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11일 전이니까 이 상황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뭐 10일 전부터 맞추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 직전이 안 되면 결국 정신 못 차려요. 그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하잖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3일 전부터는 꼭 해야지라고 10일 전부터 생각을 하면 한 이틀 전에는 하겠죠. 항상 최악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에 대한 약간 이미지만 안 좋아져요. 그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 애초에 기대치를 낮죠.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방법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계속 성공을 하거든.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엔 난 잘난 사람이 되는 거야. 너무 그 세상에 대단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물론 실제로 너무 잘난 사람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 배움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면 개체 내에서는 발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신적으로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상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높이는 같은데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약간 깎여 나간 거죠. 그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도의 차이는 크진 않지만 두께를 더 두께 하면서 두껍게 하면서 약간 버텨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능 11일을 대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를 깎아내리면 계속 상처만 있고 불안감이 커져요. 나아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11일 동안 우리는 멘탈 케어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수능장에서 멘탈 나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전에 멘탈이 이미 나가 있어서 수능장 갔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럼 수능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자신감 없으면 수능장에선 성공하기 힘들거든. 애초에 수능은 성격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성공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니, 어쩌라고. 난 상관없어. 이런 애들이 대부분 잘 봐요. 자기 페이스대로. 마이 페이스인 애들. 약간 그, 소위 반에서 공부 잘하는데 좀 싹데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에서 뭘 하든 성공해요. 왜냐면 멘탈이 딴 거에 영향 안 받고 자기가 한 것만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ENFJ거든요. 이런 좀 여거 저거에 다 영향받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마인드 자체는 좋은데 성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저거에 다 영향받으면 결국 한 양이 이만큼인데 옆에서 이렇게 깎아 먹어요. 그래서 수능장이 결국 이 정도 상태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얘는 안 깎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정도로밖에 안 깎이고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우리보다 한 개 적어도 얘네들이 성과가 더 잘 나오겠죠. 그런 게 수능 시험의 특징인데. 물론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에 아 나도 그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런 손해를 보는 게 아까우니까 아, 최대한 주변을 덜 영향을 받기 위한 이런 기대치 낮춤의 약간 자존감, 객관 감성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애초에 이 성격인 친구들은 주변에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성격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도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당신들 성과 잘 나올 거예요. 네, 그거 믿고 수능장까지만 버텨보세요. 그 뒤에 인간관계 잘 정비하면 되니까. 물론 이미 좋으실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루틴이 있어야죠. 적어도 3일 전부터는 똑같이 살아줘야 돼요. 그럼 이 루틴에서 그 시험 전날 말고 전전날이랑 전전전날 D3, D2 이때 최대한 몸을 피곤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뭐 1시쯤 잔다던가 했는데 D1 전날에 뭐 한 5시쯤 일어나요. 그러면 4시간밖에 못 잤잖아요. 그리고 이때 낮잠을 절대 자지 마세요. 낮잠을 자면 중간 당연히 밤에 일찍 잠들기 힘들겠죠. 컨디션 관리차? 에이, 차라리 너무 피곤하면 그냥 9시쯤에 그냥 자세요. 노트 보다가. 어차피 전날에 보는 거 나와도 그 결국 옛날에 본 거 다 순간 마주치면 그날은 초인이거든요. 수능 날은 우리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그때가 걱정될 것 같으면 지금 11일 동안 수능 전날 가장 컴팩트하게 볼 수 있는 정리 체계를 잡으세요. 그럼 정리가 돼 있겠죠. 정말 빨리 볼 수 있게 전체 내용. 전체 내용을 정말 빨리 볼 수 있다면 상기가 다 되겠죠. 그럼 순간 개념 같은 데서 헷갈리는 일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실무를 보는데 아니 진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풀던 문제가 앞에 과탐 초반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바로 그냥 옆에서 찾아가지고 노트와 정리했죠. 어, 그런 정리한 것들을 모아서 적어도 여태 정리한 게 없다면 지금 10일 정도 어차피 애들 보니까 그 모의고사 진짜 많이 푸는 계획이더라고요. 이거는 네, 반반이긴 한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는 모의고사를 매일 풀어도 괜찮긴 해요. 근데 부족한 친구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런 그 10일 동안 푼 모의고사에서 한 실수나 헷갈린 부족한 개념들 같은 거라도 노트화해서 들고 가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전날 피곤하게 만들어라. 근데 공부로 피곤하게 했다가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 그냥 그 전날, 그러니까 D2 때 수면량을 줄여라. 그럼 D1 때 더 피곤할 거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안 해봤는데 왜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저 무려 전날에 낮잠도 2번인가 잤어요. 정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바보 같네요. 이게 왜냐면 이게 예비 소집일 그것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 수험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모르는 학교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춥고 날씨도 춥고 무조건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때부터 갑자기 막 수능 한파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때 따뜻하게 한 번 안 입었다가 재수 때 감기 걸려가지고 열나는 채로 시험 쳤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입고 가고
그러니까 입고 응, 수험표. 수능 전날에 수험표 받으러 따뜻하게 입고 가고, 최대한 피곤한 상태로 있는데 낮잠 자지 말고, 그다음에 그거 홀수 짝수. 그 수험표 끝부분 뒤에 두 글자 보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 있고, 홀수형, 짝수형이라고 아마 가로로 문형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어쨌든 절반은 홀수를 받고 절반은 짝수를 받잖아요. 이게 참 홀수 받으면 걱정거리가 하나 줄긴 하는데, 짝수 받아도 일단은 과탐은 같고요. 과탐은 그냥 홀짝 상관없이 같아요. 근데 짝수가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컨닝 방지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여기 홀수가 있으면 걔네들이 다 짝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봐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문항이 답이 다른 게 뭐 국어면 뭐 45문제 중에 10몇 문제? 그 정도일 건데 그 중요한 문제들 딱 뺏기려고 하면 뭐 번호가 다르게 되겠죠. 그런 걸 위한 시스템이겠죠. 음.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론 뭐 답이 1번이면 반대쪽은 답이 5번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바뀌어 있어요, 답이. 답이 2번이면 4번일 거고. 그래서 저 현역대가 17 그 전설의 짝수거든요. 4444 나왔던 거. 근데 당시 이거였던 친구들 중에 이게 뭐지? 하긴 했는데 그냥 화작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다들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을 수는 있는데 아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됐거든요. 이런 현상이.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도 다시 했다는 건 올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보고 비율 보고 너무 멘탈 나가지 마세요. 만약에 짝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예전 작년이나 재작년 답 개수 비율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다르긴 해도 이렇게 대칭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결국은 비율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다르면 불공정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이럴 때는 마인드를 그들은 공정한 집단이다 이렇게 믿고 가세요. 왜냐면 짝수형 중에 수능 만점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잘 본 사람들은 짝수형이 많아요. 네, 정말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수능 당일 아침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벌써 전날로 돌아갔죠. 시간 여행 장치가 약간 고장이 났네. 고쳐봅시다. 그래서 6시 기상을 하시고 최대한 맑은 머리. 만약에 손톱이 길다 그러면 전날에 미리 깎으면 좋지만 깎으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불편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드름이 막 터지기 직전이다. 그거 짜고 가세요. 왜 아니면 시험장에서 얼굴 쥐어뜯고 있어요. 그다음에 머리 꼭 감고 막 그런 징크스 있잖아요. 머리 감으면 공부한 내용이 같이 흘러서 빠져나간다 이러는데 그 알죠? 머리 간지러운 게 더 수능에 안 좋아요. 그런 징크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머리 감으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 매일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공부한 거 빠져나가나? 그래서 제가 까먹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있고. 샤워는 뭐 하실 분들은 하시되 어, 그리고 저는 수능 아침에 샤워를 웬만하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신이 좀 들거든. 근데 이게 긴장 상태여 가지고 그냥 각성이 돼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해요, 그날. 뭔가 심장도 되게 멋있게 뛰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 같고 약간 이기고 오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돌아오는
사람의 뒷모습은 참 쓸쓸하죠. 그러니까 이게 쓸쓸하지 않은 모습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애초에 목표가 낮은 친구들 아니면 정말 잘하던 친구들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은 자기 기대치보다 낮게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했던 그 상위, 아니 뭐야, 상위는 아니고 그냥 그 쌩 까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면 가끔 수능장에서 성적이 올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초인이니까 각성 상태여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져서 평소 사설 볼 때보다 점수가 오를 수는 있죠. 전 그거에 걸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시험을 많이 보니까 별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능장에서는 긴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요즘 막 사설 치면 잡생각도 들고 막 어우 쉽지 않아요. 그런 잡생각 들 때마다 다리에 종아리 쪽에 힘을 딱 주면서 딱 끊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를 한 대 쳐주거나 물론 주변 사람들 잘 안 보이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물리적으로 끊어내고 있어요. 시험지에서 안 그러겠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지금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장에서 국어 같은 거 읽으면 글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연상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연상된 경험이 딱 떠오르는 순간을 인지해야 돼요. 그럼 그걸 인지했을 때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게 의식적인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해야 가능해요. 아니면 올라왔던 거 눌렀다가 다시 올라와요. 안 되겠죠? 계속 누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리 감고 웬만하면 아침을 드세요. 평소에 안 드시는 분이면 지금부터 11일 동안 매일 드세요. 이게 공복 상태로 유산소도 힘든데 국어랑 수학을 어떻게 봅니까? 진짜 괴로울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웬만하면 아침 드시는데 절대로 당일날 처음 드시면 안 돼요. 처음 드실 거면 안 드시는 게 나아요. 그냥 가는 길에 빵이나 한 개 간단하게 집어 들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꼭 드시고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음으로 수능 전날에 아니 수능 당일에 시도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취하니까 이제 막 아침에 중국집에서 막 유산슬 이런 거 시켜가지고 혼자 맛있게 먹고 가고 국밥 먹고 가고 그랬거든요. 별 문제 없어요. 맛있더라고. 든든해야지. 물론 화장실 가는 이슈가 생기겠지. 그래서 기름진 건 웬만하면 피해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먹으면 좋아요. 국밥은 가볍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아침에 웬만하면 드시고. 자, 이제 수영장 가가지고 추워요. 생각보다 학교가 추워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있겠죠. 본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데 일단 가운데 히터. 엄마가 이제 눈을 딱 가리면 되게 괴롭겠죠. 그걸 위해서 마스크 챙겨가지고. 옛날이라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그 마스크가 의무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덜 신경 쓸 수 있었는데, 어쨌든 히터가 틀어져 있고 얼굴에 직방을 맞으면 이제 코가 건조해지고 되게 기분 불쾌하거든요. 근데 마스크 끼면 좀 본인의 호흡이 안에서 도니까 좀 촉촉해지겠죠. 그래서 마스크 웬만하면 챙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다들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경험템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 그 후드티. 웬만하면 입고가세요. 그러니까 후드티 중에서도 그 집업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어쨌든 이런 느낌의 후드티. 그래서 이제 입고 벗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계속 다중으로 옷을 입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업 있는 후드티 입고 가면 온도에 따라서 벗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후드티가 왜 필요하냐? 감독관님께 여쭤봐야 돼요.
시험 중에 모자 이거 덮어서 쓰고 봐도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인가 됐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근데 약간 최대한 불쌍한 표정과 약간 쓰면 안 돼요 이런 느낌 표정으로 어필을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 된다 생각하고 입고 가세요. 그리고 안 된다 하면 약간 아쉬워하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후드티를 쓰면 이게 주변 시야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험지에 몰입하고 있으면 주변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인식을 깨는 떨림의 동작 같은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이렇게 후드티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랑 후드티. 그다음에 귀마개. 이 귀마개 평소에 안 끼던 분들은 귀가 막 간지러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귀마개를 끼고 계속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애들 막 마구 달릴 때 막 긴장감 올라가고 할 때 혼자만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고 한 10분 끼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때부터 빼고 몰입감을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딱 그렇게 한 10분 정도 끼고 있다가 시작할 때 그다음에 그냥 빼요. 영어 때는 절대 끼고 있으면 안 되죠. 듣기 해야 되니까. 과탐 때는 좀 애매해요. 끼고 빼고 하기가 타이밍이 좀 너무 급박해가지고 그래도 낄 수 있으면 끼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딱 막히고 긴장되는 순간에 쓸 때 딱 전환점으로 빼주면 밖에 소리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서 뭔가 좀 각성이 더 되는 그런 이펙트가 있어요. 약간 단절을 위한 기막이 한 번 끊어주는 거죠. 시험 중. 왜 우리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되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럼 밖에 약간 환기되듯이 주변의 인식이 확장되면서 약간 감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화이트 무조건 들고 가세요. 수능장에 화이트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스티커 같은 거 주긴 하는데 그 시간도 딜레이 되고 거의 1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화이트 안 들고 가서 시험장에서 그 비싼 1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웬만하면 들고 가시고 요즘 뭐그 오비탈인가 그 좀 신상 되게 괜찮던데 오히려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닐지 순간 이런 걱정도 되네요. 그래서 두 종류 다 들고 가세요. 오리지널 그 파란 색깔 그 있잖아요. 딸깍거리는 거. 이렇게 생긴 그래서 우리 잘 쓰는 거 있죠. 심심해서 그림 그림. 파란색. 이렇게 생 이 오리지널은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필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통 안에서 꺼내서 책상 서랍이 웬만하면 있을 거니까 책상 서랍 밑에 화이트, 지우개, 샤프심, 또 뭐가 있지? 귀마개 이 정도 꺼내두고 마스크, 그다음에 휴대용 휴지. 이게 학교라는 곳은 변수가 많아서 화장실에 휴지 없을 수 있어요. 휴지 무조건 챙겨가시고요. 휴대용 휴지 챙겨가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요깃거리. 근데 부스럭거리는 포장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껍데기 벗기는 거 별로 안 되고요. 왜냐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시험 중에 먹는 거 웬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포장지 안 부석거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트윅스 아니면 요즘 꽂힌 게 찰떡파예요, 찰떡파. 얘가 대박인 게 초코도 있고 합격의 의미를 뜻하는 떡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아이템으로 이제 그들이랑 홍보 같이 할 수 있으면 재밌겠네. 저는 요즘 이거를 시험 시작할 때 아침에 한 개 딱 씹어주고 이게 그러면 씹으면서 이게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떡이니까 더 활성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수학 시작 전에 밥 먹고 나서는 점심 먹고 나서는 굳이 안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과탐 치기 전에 최소 3개는 먹어줘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야겠죠? 음. 찰떡파이는 개인적인 꿀팁이고, 그게 아니라면 초콜릿 제일 잘 맞는 거. 평소에 먹던 거. 평소에 안 먹었으면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먹어보기. 초콜릿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 초콜릿 알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찰떡파이가 제일 알러지가 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올라와요. 트윅스도 그렇고. 다른 막, 딴 거 있으면은 좀 그렇게 안 좋긴 해요. 자, 그래서 저 준비물. 준비물이라기보다 얘네들은 시험 치기 전에 가방에서 꺼내와야 할 물건들. 화이트, 지우개, 샤프심. 샤프심은 이제 갈아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갈아 끼우기 위해서 빈 샤프심 통도 필요해요. 빈 거. 왜냐면 받는 샤프 안에 샤프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서 여기에 넣고 새 거 좋은 거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꼭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보너스로 필요하시면 연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사비 연필로 약간 볼펜을 대신해서 약간 표현할 각인할 부분들 그거를 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귀마개 필요하고 마스크, 휴대용 휴지. 얘도 시험 중에 옆에 바닥에 두세요. 수능장에서 이거 하는 사람 저밖에 못 보긴 했는데, 네,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비염 있는 분들 중간에 콧물 흘러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바닥에서 하나 쫙 살짝 꺼내가지고 부슬거리면서 덜 부슬거리면서 꺼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 있었는데, 아, 물 마실 거. 근데 라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물 아니면 이제 라벨 없는 커피 같은 거. 근데 시험 중에 커피를 마시는 거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뇨작용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피 그냥 마시고 커피 정도는 심장이 별로 안 뛰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몬스터에 빠져가지고 몬스터 이게 캔이니까 뚜껑이 트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꿀팁인데 빈 페트병에다가 라벨 없는 거에 담아서 가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몬스터를 시험장에서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감독관 따라서 캔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그 쏟아서 쳐가지고 쏟기만 해도 바로 아수라장 되죠. 그런 변수들을 수능장에서 허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카페인 음료들이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면 시험장에서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풀실무 칠 때 적용해 보세요. 네. 이제 이 모든 추천들 중에 또 좋은 데에서 수능장에서 처음 하면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게 돼요. 평소에 갖고 있던 습관들, 과정들을 그날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새롭게 했다가 망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많겠죠. 그 긴장 낮춰주는 그런 거 이상한 거 먹었다가 갑자기 편해졌어. 그래서 긴장의 초인의 힘을 얻지 못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작용. 너무 긴장해서 망하기보단 신체적인 긴장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와서 당황하다가 욕심은 많고 현실은 저 바닥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덜덜덜 떨면서 계속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 준비물은 요 정도고, 음, 결국 광역별 시뮬레이팅은 다음 영상에서 해볼게요. 바로 이어서 찍을 테니까 그거 웬만하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